안녕하세요. 김영편의 강남 단과 캠퍼스 이수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배경 지식이 편입 영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배경 지식만 있으면 사실 편입 영어도 그렇게 어렵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렵다고 소문난 서강대 논리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화면에 저는 서강대 문제를 띄워둘 테니까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멈춰 두셨다가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문제 먼저 띄워드릴게요. 네,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빈칸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 논리 문제가 지금 빈칸이 두 개씩이나 뚫려 있어서 해석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아무래도 30초, 1분 이렇게 훌쩍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문제는 배경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15초에서 20초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근대 민주주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근대 시민혁명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근대 시민의 혁명에는 사상적 배경과 그리고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혁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는 걸로 하고요. 사상적 배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계약서를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홉스, 로크, 루소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편입 영어에서도 당연히 자주 볼 수 있는 인물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따로 찾아보시면은 후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사람은 로크입니다. 로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크가 살았던 이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로크의 사상이 그렇게 독보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크가 살았던 그 시대는 근대 철학이 막 이제 꼽히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이 중세 철학에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로크의 사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중세 철학의 특징을 그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중세 철학은 신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본인들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나의 왕권은 신이 부여를 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신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신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성을 중요시하기 시작을 했고 과거에는 맞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들은 종종 교회에서 주장을 했던 바와 반대되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왕권 신수설 그리고 절대 왕정에 대해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왕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신도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중요할까? 내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로크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와 소유를 강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로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로크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Demanding their freedom from A power, American revolutionaries B, the Enlightenment political philosophy of John Locke. 일단 우리가 이 안에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freedom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power 그리고 John Locke 요 셋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잡는다라고 하면 혁명까지. 왜 그러냐면요. 일단 존 로크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여기 마지막에서 암시가 되었죠. 그리고 앞에서 보면 demanding their freedom from power 이라고 했는데 존 로크의 사상은 뭐였죠? 절대 왕정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절대적이다. 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존 로크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이 혁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받아들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절대적, 받아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모두 가진 보기는 여기서 3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키워드 4개를 가지고 바로 답을 골라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의 배경 지식만 활용을 하면 그러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배경 지식이 편입 영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24년도 편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편입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두 시기로 나뉘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기출문제와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 되겠죠. 하반기는 아직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요. 상반기 내용 좀 보시도록 할게요. 상반기 중에서 우리 1, 2월 과정은요. 기초 이론이에요. 고등학교 정도 수준보다는 살짝 더 어려운 캡스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 4월은 여기서 그것보다는 좀 더 어렵죠. 아무래도 내용이 더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6월은 이렇게 심화 이론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 적용을 하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럼 일단 당장 우리는 3, 4월 얘기를 먼저 더 해보도록 할게요. 3, 4월의 수업은요. 이렇게 문법, 독해, 논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밑에다가 단어를 써두기는 했는데요. 단어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따로 하나의 수업으로 배운다라기보다는 단어장이 배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장에 나왔던 단어들을 매일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고 진도 딱딱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들어갈 거라는 점.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단어가 잘 외워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많은 그런 꼼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수업 시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 4월의 심화 이론 문법은요.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좀 겁먹을 수도 있어요. 교재도 두꺼운 편이고요. 이거 다 외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먼저 한숨부터 나올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영어에 있어서 문법은 영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규칙성을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문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그냥 막연하게 다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암기에 의존을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금방 까먹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낭비하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문법의 경우에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럼 이게 이해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규칙성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들만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약간의 연구를 해서 도식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도식화라는 거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이 역시도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독해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독해 문제랑 우리가 글을 읽고서 문제에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글이 쓰인 게 아니라 글이 쓰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글을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화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전개를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쉽게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이게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나올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 4월에는 글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논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었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또 키워드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3, 4월 심화이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편이 강남 단과 캠퍼스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